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마감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 0.02% 하락을 했네요. 그렇지만 봉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분봉으로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볼 때 5분봉으로 보면은 개파락을 해서 출발을 한 상태에서 계속 잠시 올랐다 내렸다를 잠시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줬죠. 비교적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좋다고 말씀드렸죠. 세력 간의 매매 현황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1900억 매수, 기관이 670억 매수, 외국인들은 2643억 매도를 했네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개인이 매수. 이걸로만 볼 때는 외국인들이 팔아서 거의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선물에서 보면은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6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상승 분위기는 개인들이 현물에서 산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6천억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 이러한 힘이 있어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콜옵션에 있어가지고는 개인들은 좀 하방으로 봤고 외국인은 포지션이 없었고 기관들은 상방으로 좀 봤습니다. 풋옵션에 있어가지고 개인들은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다 봤고 외국인들은 매도 23억이란 얘기는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제한이 있다.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 거고 기관들은 양쪽에 다 매수를 했네요. 기관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거를 일종의 해지로 상승과 하락의 양쪽 방향에 다 옵션으로 해지를 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들이 136억 매수를 했으니까 이것 역시 상방의 힘이 있는 모습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모습을 볼 때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에서 2600억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 6100억 더 한 3배 정도 3배 조금 못 되는 그러한 양을 매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도 상승으로 강하게 들어섰지는 않았지만 하방을 어느 정도 제어해주는 그러한 옵션의 매매 형태입니다. 주식 선물에서는 어느 정도 상방을 봐줬고요. 그러면은 달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 달러 선물의 매매 현황입니다. 외국인들이 달러 매수를 2200억 했네요. 외국인들이 달러를 취했다는 것은 지수가 좀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달러의 매매 현황으로 볼 때는 과히 그렇게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달러의 오늘의 분봉을 봐도 분봉 자체도 역시 외국인들의 이 모습 이렇게 쭉 사들어가는 모습 횡보한 거 마찬가지로 갭상승에서 완만하게 상승한 이러한 느낌 달러에서도요. 그러니까 달러 매매로 비춰볼 때 내일 모레의 장은 그렇게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을 사줬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치 보기라는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달러와 현물에서 매도를 취하고 선물에서는 매수를 취하고 이러한 모습은 상방으로 갈 수 있고 하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양쪽 방향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요즘 횡보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살짝 오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으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과 옵션의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해서 볼 때는 외국인들이 2650 이하로도 내려갈 의향이 없고 2800 이상으로도 올릴 의향이 없다. 이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리뷰하기 전에 오늘의 그 중요한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31일까지 나흘간 닫는다. 주가 영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상하이의 그 뉴스가 포동 지역과 상하이에 보면은 가운데 우리 한강같이 황포강이 흐르고 있죠. 황포강을 기준으로 포동, 황포강의 동쪽을 포동, 황포강의 서쪽을 포서 이렇게 부르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포서 쪽입니다. 포서 쪽인데 황포강을 기준으로 포동 지역은 28일부터 해가지고 4월 1일 새벽까지 전면 봉쇄를 하는 겁니다. 전면 봉쇄. 그 다음에 포서 지역은 4월 1일부터 4월 4일 새벽까지 이렇게 전면 봉쇄, 이렇게 포동과 포서를 나눠 가지고 상하이 전체를 한꺼번에 봉쇄를 했을 경우는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인지 반으로 나눠 가지고 먼저 4일, 뒤에 4일 이렇게 봉쇄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상하이의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라는데, 우리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미미한 숫자인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위중하게 보는 것이죠. 이게 급격히 번지기 시작하면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갈 수 있겠다.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동과 포서를 각각 4일씩, 요즘 오미크론은 한 3, 4일 정도 집에서 약 먹이면서 쉬면은 나올 수 있다면서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4일 정도 전철도 다니지 않고 버스도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제 기간 중에는요. 그러니까 전면 통제인 거죠. 출근도 모든 사람들이 안 하고 학교 등교도 안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있어라.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아마 이동이 가능한가 봐요. 단지 울타리 안에서는. 예,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마 근데 지난번에 심천시 전체를 봉쇄할 때는 굉장히 급격히 주가가 중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미리 이번 상하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리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쇄를 하겠다 알려주는 것이죠. 전격적으로 오늘 밤부터 봉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고를 했다는 데서 충격은 비교적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그렇게 큰 영향이 오늘 없었고 한국 증시도 영향이 없었다고 봐요. 내일도 이 영향으로 해가지고 그럼 내일 영향을 받고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모르죠. 내일 봐봐야 알겠지만 이미 예고를 하고 2,000명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상하이의 하루 발생 수준이 큰 영향은 아니겠고, 좀 상하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한 4, 5일 불편하시겠지만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저희들 봤던 쭉 그동안 살펴봤던 종목들 간단히 리뷰를 짤막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덤벼들 필요 없이 계속 관망을 해야 된다. 때가 되면은 제가 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죠. 계속 횡보하고 있죠. 계속 횡보. 더군다나 오늘 또 이러한 상하이에 봉쇄한다는 뉴스 때문에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졌죠.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어떻게 그걸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왜 이렇게 계속 그걸 받아주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모레퍼시픽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사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고 언젠가는 좀 길이 문제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고 왕래가 되기 시작한다 하면은 충분히 20만 원 이상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어떤 유튜브 보니까 한 일주일 전에 20만 원 간다 매수해라 이러한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참 위험한 발언인 거죠. 그렇게 함부로 리딩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수를 들어가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실 개인들을 생각하시면은 타이밍 자체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 역시 뭐 개인들이 사고 기관 외국인이 아직도 팔고 있네요. 그렇지만 뭐 주가 하락은 하지 않고 있죠. 뭐 횡보 내지는 완만한 상승세.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할 만큼 단기적인 하락은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만 조금 덤벼주시면은 다시 그래도 한 뭐 요 정도까지 한 10만 5천 원 요 정도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트레가이는 뭐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그 우주항공 얘기가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서서히 그 테마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자, 제가 테마주를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테마주를 싫어해요. 이번에 그 안랩 같은 경우 뭐 대선 테마 해가지고 그냥 급격히 상승했다가 또 아주 또 급격히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있잖아요. 저는 테마주를 절대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아직 테마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거죠. 이게 테마를 타고 쭉 장대 양봉을 뻗었다. 그 다음에 제가 들어가십시오, 진입하십시오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팔고 어떻게 팔고 나오고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가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죠. 본격적인 테마를 타기 시작하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테마를 타기 전 단계죠. 타기 전 단계인데 야금야금 잘 올라가고 있죠. 예. LX 하우시스 뭐 계속 횡보 중이죠. 계속 횡보 중인데 예, 기관이 일단 오늘 좀 들어와 줬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횡보세를 멈추고 상방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들어와 주면은 기관이 들어오다 그다음 외국인이 따라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역시 뭐 건설 테마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제철은 또 개인이 좀 사고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네요. 뭐 그 영향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역시 뭐 현대제철 역시 제가 현대제철을 말씀드린 거는 건설 붐이 있을 것이다. 그게 거의 확실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경우는 요 정도 여기에 갭을 메꾼다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갭은 항상 메꿔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그런 이론이 있다 그랬죠. 그 주가 격언 중에요. 요게 그 갭, 요런 공간을 갭이라고 하거든요.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걸 메꾸는 과정이다. 묘하게 그런 격언들이 잘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갭을 메꾸는 과정이다. 그럼 갭을 메꾸는 과정이 요 선이네요. 44,400원 정도, 44,400원. 요 꼬리를 빼면은 43,300원, 41,100원 요 정도. 그러면 한 42,200원 정도 선에서 뭐 재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뭐 크게 이슈를 받는 거는 없지만 뭐 모양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이 차트 모양으로만 볼 때 기술적 분석으로만 볼 때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21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면서 21이평선에 닿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희미한 연두색이 61이평선인데 연두색과 이제 그 수렴을 했죠. 수렴을 했기 때문에 수렴 다음에는 이제 확산. 그러면은 21평선이 61평선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확산이 위쪽으로 이렇게 121평선 방향으로 뭐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한나솔루션은 제가 그렇게 뭐 매수를 권장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매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삼성 SS는 제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 매수 들어갈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역시 그 오너의 그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런 블록들이 이루어진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속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 회사의 그 기본적 분석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 모든 게 부채 비율도 좋고 뭐 ROE 뭐 그 PER, PBR 다 좋은 상태인데 모든 게 잘났는데 왜 이렇게 그 하락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랬는데 이제는 서서히 올라갈 준비를 서서히 오늘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이 미세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아줬고
미세하다고 하지만서도 오늘 거래대금이 347억이에요. 대형주죠. 나름대로 대형주니까 이렇게 요 거래량 봉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미세하게 낮았지만서도 이 낮은 이 막대 그래프가 34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으로 볼 때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 정부에서 그 뭐 디지털 관련된 그러한 이 장래 정책을 쓴다고 하니까 삼성 SDS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있네요. 삼성 SDS 예, 긁지 않은 복권. 예,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이다. 예, 20만 원 간다. 예, 어디서 이런 예, 리포트가 있었나 보네요. 예. 네,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카카오 게임즈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올렸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사줬습니다. 예, 기관들이 좀 판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뭐 아직까지 여기서 이제 횡보 중이죠. 아직까지 좀 탄력을 받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예, 완만한 21, 이평선 자체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한 일주일, 이주일 뭐 오래 걸리면 한 달 뭐 그렇게 가더라도 충분히 20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바이브 컴퍼니 그 빅데이터 그 대표 회사. 이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미 미리 뉴스를 감지하고 올랐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거는 예, 살펴보다가 한 21, 이평선 있는 데까지 좀 내려올 경우에 쫓아가든지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하지만 개인들이 그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상황 판단하는 능력이요. 잘못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항상 무리하지 않게 너무 돈을 벌려고 덤벼들기보다는 잃지 않으려고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계좌에 이익이 쌓이게 됩니다. 막 벌려고 무리하게 덤벼들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손실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회사는 좋지만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평가정보 마찬가지죠. 나이스 평가정보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관련 회사인데 뭐 여기 상승을 하고서 그래도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하잖아요. 여기 뭐 외국인들이 쭉 사고 있는데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좀 아직 뭐 테마주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빅데이터 관련 테마는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좀 탄력들이 좀 적어요. 여기 21억인데 오늘 거래 대금이 21억은 뭐 적은 양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많은 양도 아니고요. 뭐 양호한 편이죠. 21억. 여기도 한 요 정도 만약에 매수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요 정도 19,000원대 뭐 요 정도에서 매수하시면은 될 것 같고 앞으로 한 2, 3% 정도 더 떨어졌을 때요. 네. 그 다음에 제 구독자 한 분께서 LG에 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뭐 LG라는 이 회사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모든 조건이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계속 하락했죠. 계속 하락했는데 일단 좀 지주회사는 특별히 내 아이템이 없는 거잖아요. 그 LG화학, 뭐 LG전자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그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지주회사는 좀 추천을 안 드려요. 움직임이 좀 늦어서. 그렇지만 회사 자체는 양호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삼성 SDS하고 뭐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여기에 구광모 회장이 재벌 3세죠. 재벌 3세가 이제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상속관계 났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거래량이 장대 양보, 긴 막대 그래프가 있죠. 예. 요때가 이제 블록딜이 일어난 것인데 저희들이 LX 하우시스가 있죠. LX 하우시스 LG 그룹과 그 다음에 LX 그룹이 이제 분리해서 나왔어요. 그룹 분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광모 회장의 삼촌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삼촌이 지분을 갖고 나오면서 LX 하우시스 옛날에 LG 하우시스였었죠. 그 LG 하우시스 등등 몇 개 회사를 가지고 나오면서 LX로 이름을 바꿨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블록딜이 일어나면서 갖고 있는 지분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완전히 그 지분상으로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죠. 서로 불편함이 없이요. 예, 그러한 과정이 일어났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관심이 없이 쭉 흘러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좀 갖고 계시면은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뭐 한 요 정도까지는 9만 원까지는 올라가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나쁜 점이 역배열이다 보니까 이게 막 10만 원 이상까지 가려면은 세월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유를 좀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요 정도 121 이평선에 닿는 자리 한 8만 3천 원 정도에 한 30% 정도 이제 매도를 하시고 그 돈으로 또 다른 거 사면 되니까요. 뭐 반매도 하기는 좀 섭섭하니까요. 갖고 온 보유해온 기간이 길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9만 원 선에서 200일 이평선에 걸린 9만 원 선에서 또 한 30% 정도 또 정리를 해주시고 뭐 나머지는 한 10만 원 넘게 한번 바라볼 수 있고요. 뭐 그러한 전략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때 가서 요 121평선 걸리는 자리에 보면서 상황 판단을 왜냐하면 아주 어떠한 또 이슈가 발생돼 가지고 그냥 계속 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란 게 뭐 언제 어떻다, 언제 올라간다, 언제 내려간다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내려갈 만큼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버티시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그다음 올라갈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현대위아 지난번에 좀 갈아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뭐 세 개가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래서 현대차 움직임이 제일 좋네요.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한국경제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현대모비스 추천을 하더라고요. 레포트를 올렸던데 그분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현대모비스 지금 저점이죠. 지난번 분석에서 봤지만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전부 PBR 같은 경우도 0.6, 뭐 0.53가 그렇게 양쪽 다 되고요. 모든 지표들이 양호하죠. 지표들은 양호하지만 어떤 기본적 분석이 나빠서가 아니고 뭐 적자나는 회사들도 아니죠. 전부 다 흑자를 내고 있고 전부 다 그러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계속 하락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저희가 LG라든가 다른 그다음에 삼성 SDS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 부분은 지금 환경적인 요인이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문제, 러시아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공장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령 그게 오늘 내일 우크라이나하고 합의가 잘 돼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일단 한 달에 멈춘 공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활성화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역시 현대차 그룹들이 기아차 마찬가지로 중국에 공장들이 있고 그런데 모비스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금 코로나 영향 등등 미중 갈등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원활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주가가 중국하고도 영향이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큰 아모레같이 밀접한 관련은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회사의 내부 상황이 나빠서가 아니고 현대차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어떤 전문가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개인들에게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장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개인들은 매수하고서 막 두세 달, 서너 달 횡보하거나 하락하거나 하면은 그게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올라갈 타이밍에 발표를 해주는 게 좋지. 올라갈 타이밍도 아니고 횡보를 언제까지 할지 아직 저한테 물어보면 언제까지 횡보할 것이냐 대답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 이런 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어떤 확정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 모습인데 안 보이는 양상인데 추천을 하는 것은 과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모른다거나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전문가고 분명히 타당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시점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들은 좋은 회사입니다, 분명히. 네.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